은퇴, 흔히 인생의 제2막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꿈꿔온 시간일 텐데요. 근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이게 생각지도 못한 정체성 위기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이 거대한 변화 뒤에 숨어있는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진짜 멋진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은퇴라고 하면 이제 평생 일한 거 보상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보상이라는 게 수십 년간 나를 설명해주던 직함, 명함, 사회적 역할을 전부 다 앗아가는 거라면 어떨까요? 바로 그 순간 은퇴는 황금기가 아니라 아주 혹독한 정체성 위기로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게요. 한 번 빠지면 계속 아래로 끌어당기는 소용돌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막막하고 불안하니까 점점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고 집에만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혼자 있다 보면 불안감은 더 커지잖아요. 정말 한 번 발을 잘못 들이면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에 혹시 이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심지어 그 증상들이 놀라울 만큼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지금부터 은퇴병이라고 불리는 이 상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좀 섭섭하고 허전한 그런 감정 차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내 이름 앞에 붙어 있던 그 직함, 아침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던 그 출근길, 이런 게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지? 이 질문을 정말 근본부터 다시 하게 만드는 그런 위기인 거죠. 첫 번째 신호, 바로 짧아진 도화선입니다. 갑자기 인내심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웃고 넘겼을 사소한 일에 버럭 화부터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요,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 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좌절감이 엉뚱한 대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젖은 낙엽처럼 착 달라붙는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밖에서 받던 인정이 사라지니까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가족한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나 아직 괜찮지? 나 중요한 사람 맞지? 이런 확인을 때로는 좀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가족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존감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미친 존재감을 뿜어내는 거죠. 잃어버린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든 보상받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과거의 성공담을 늘어놓는 거예요. 모든 대화가 라떼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사실 이건요, 속으로 나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아주 절박한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번 보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고 무기력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그 혼란에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 과거 얘기만 하는 건 어떻게든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해보려는 필사적인 노력이고요. 결국 우리가 보는 이 모든 행동들 뒤에는 예전에 직장에서 채워졌지만 지금은 텅 비어버린 그런 깊은 심리적 허기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악순환, 그냥 지켜만 봐야 할까요? 아니요. 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해독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단순히 취미 생활하면서 바쁘게 지내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활동적 노년이라는 하나의 철학을 내 삶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건 은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시간으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활동적 노년이라는 건 우리가 회사 다닐 때 저절로 얻었던 것들을 이제는 의식적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회사가 우리한테 뭘 줬었죠? 매일 아침 출근할 목적, 팀이라는 소속감, 그리고 일 잘했을 때 느끼는 유능함. 바로 이 심리적인 기둥들이 무너졌으니까 이걸 다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활동적 노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욕구에 집중합니다. 첫째,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내가 꽉 잡는 자율성. 둘째, 나를 알아주고 함께할 사람들과 연결되는 소속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아직 쓸모있구나, 잘하는 게 있구나 느끼게 해주는 역량.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은퇴 후에 뻥 뚫려버린 그 빈자리를 바로 이 세 개의 단단한 기둥으로 다시 꽉 채우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 멋진 철학을 어떻게 현실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말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제2막을 재건하는데 꼭 필요한 아주 실용적인 도구 3가지가 담긴 툴킷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바로 경제적 목적을 갖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꼭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를 통해 내 삶의 어떤 구조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규칙적인 일상, 만날 사람들, 그리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분명한 이유. 바로 이걸 되찾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생각보다 선택지가 정말 다양해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공익활동도 있고요. 내가 예전에 했던 전문 분야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시장형 사업도 가능하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보다 이 일이 나한테 의미가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 도구는 공동체에 기여하기입니다. 이건 뭐 교육이든 봉사활동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와 다시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걸 쌓는 거죠. 사회적 자본?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힘들 때 나를 믿고 지지해줄 든든한 내 편, 바로 인정 네트워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퇴 후의 외로움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런데 사회에 다시 나가려면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이 3단계 접근법을 보세요. 특히 저기 2단계 사회성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뛰어들기 전에 소통하는 법이나 팀워크 같은 걸 다시 연습하면서 자신감을 되찾는 일종의 심리적인 준비운동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잘 섞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아주 결정적인 과정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도구는 바로 디지털입니다. 요즘은 이 기술을 잘만 활용하면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어요. 정말 멋진 문이 열리는 거죠. 다만 이 문으로 들어설 때는 그냥 막 헤매는 게 아니라 아주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성공적인 시니어 커뮤니티 앱이나 사이트는 뭐가 다를까요? 비밀은 바로 이 표에 있습니다. 핵심은 화려한 기능이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쓰기 쉬운지, 내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잘 적응 못할 때 도와주는 버디 시스템 같은 게 있는지, 바로 이런 따뜻한 신뢰와 지지가 있어야 그냥 차가운 플랫폼이 아니라 진짜 끈끈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도구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이 모든 전략은 여러분 스스로가 좋아, 내 인생의 다음 약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결심했을 때 비로소 진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인가? 이제 포커스를 옮겨야 해요. 내가 과거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었나가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 매력을 가진 사람인가로요. 내 가치를 과거의 명함에서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맺는 관계 속에서 내 인격 그 자체에서 찾아야 하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생각의 전환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처럼 내가 뭘 잃었나, 예전엔 좋았는데 하면서 과거에 묶여 사는 낡은 사고방식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처럼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을까,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미래를 향한 새로운 이야기를 직접 써 내려가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은퇴라는 상황의 피해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 제2막의 작가가 될 것인가, 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2막은 지금 막 펼쳐진 새하얀 노트와 같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죠? 그리고 그 첫 문장을 써 내려갈 펜은 온전히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장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고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첫 문장은 무엇이 될까요?